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빛과 감성 까도남들의 토크쇼 까톡. 오늘 또 이제 가운슬럽이 뜬다 이제 2부 방송이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 15조 전도사의 고민. 전도사 좋습니다. 예, 뭔가 느낌이 틀린데요. 예. 제가 서포 15조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으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서 말을 잘 안 들으시고요. 청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걸 어찌해야 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 짧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생각할 때는 고집 있는 어른한테 전파하지 마세요. 낭비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 전파하지 마세요. 이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내년 초쯤에 올 연말이나 빠르면 이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IMF 때를 겪어본 사람은 지금 잘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비참하고 눈물겨운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포 15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 하는 가정에서 내놓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런 분들이 자기 옆에 불행이 아직은 안 닥쳤다고 생각하거나 아직은 그야말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네. 그 노인분 고집 피우는 분이 자기 자식들이 다 업자가 되어서 진짜 그리로 나앉고 네. 이래 됐을 때 지금 그런 어떤 숙골들의 가치로 그런 해결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서포 15조를 지지한다는 거고 뭐 그 지지한다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원 가입을 하라 뭐 이런 걸 건데요. 네. 그럼 당이 되면 주변에 잘 생각하셔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지금부터라도 보게 하고 네. 그다음 뉴스 브리핑을 보면서 대화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서포 15조를 지지하느냐 그러고 당원으로 가라 해야지 지금 그냥 지나가는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냥 얼굴만 알거나 좀 아는 주변 지인한테 이런 말을 하면 저항을 하겠지요. 솔직히 내 아파트에서도 옛날에요. 내가 박근혜 정부를 뭐 좀 지지하면서 뭐 이렇게 할 때는 이거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아주머니인데. 지금 완전히 그냥 싸늘하게 본척도 안 하는 진짜? 사람 많아요. 왜? 뻔한 거 아닙니까? 태극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뭐 눈앞에 다 보고 있고 네. 뭐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한 달에 귀찮게 밥 먹자고 쫓아다니고 뭘 도와주네 연락 딱 끊은 사람 한두 개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론이 내 좋다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별 방법이 없는 시대가 올 거고 그 시대에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내놓을 때 세상에 어느 누가 지할 돈 안 되는 눈앞에 이래 온갖 고난을 겪고 탄압받으면서 이런 걸 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세상을 바꾸어서 국가적 주택 공급 한두 개라도 관철시키고 민노총이라도 해체하고 뭐 공정한 입시 시스템을 만들고 이래야 네. 나중에 사는 방법이 생기지.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나중에 할 만큼 하다가 이제 지치고 병들어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갑니다 하고 가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떡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똥고집은 그건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지 앞에서 뭐가 오는지 모르고 정치에 무관심한 저것도 문제예요. 네. 정의 없는 그렇죠. 사람들은요. 냉소적인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자기들이 치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권유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런 권유를 바라지 않고요. 방송이나 봐라 하는 정도로. 뭐 이제 저는 이제 청년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까 전에 뭐 우리 전 방송에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세상에 다 이런 건데 뭘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청년들도 하여간 저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이게 집안에 그냥 앉아갖고 그냥 방구석 여포 이런 사람들 사실 많긴 많거든요. 그 디지털 뉴딜. 예, 예. 또 그렇게 만들려고 또 바보로 만들기 위해. 근데 절대로요 세상은요 온라인 세상은 레알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오프라인 세상만이 레알 세상이고 맞습니다. 온라인 세상이 있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그건 오프라인.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고민이거든요. 솔직히 아유, 이분하고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알리기도 할까 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저도, 생각을 잘 해봐야 방송인데 그 왜냐면 제가 이 강 감독을 3년 전이었나요? 3년 전에 한번 그때 이 뭐 갑자기 우리 또 문가리우스 뭐 갑자기 뭐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전에 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황장수 뉴스 브리핑 방송을 봐라. 예, 아마 이 강 감독도 알 겁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혹시 네가 김어준 방송을 보는지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뉴스 브리핑을 바라고 내가 했던 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아. 그런 게 이제 시작인데 제가 볼 때 그 말이 맞. 처음부터 뭐잘 이렇게 우리가 콜드 케이크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뭐 막이간 사이도 아닌데 가서 네. 뭐야 스포 15조 이게 스포 15조 이 매뉴얼이다 봐라. 네, 네, 네. 그러면 거부감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볍게 그때도 방송을 뭐 하죠. 바로 예. 진일이 형이 저한테 보라고 해서 바로 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예. 우연찮게 딱 이름이 딱 뜨더라고요. 황장수. 네, 뉴스. 네. 그래서 저 전에 진일이 형이 얘기한 건데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제가 뭐 주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제 금요 뭐 칼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걸로. 약간 그런 건데 호소력이 와 이거 좀 빨리 들게 맞아. 되더라고요. 또 그때 맞습니다. 그 또 우리 강 감독 그것도 그렇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 또 이번 이 친구는 뭐 만화 쪽 레포터 쪽인데 그 친구도 제가 뭐 가끔 이렇게 뭐 그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그 소장님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네, 네. 전화가 오는데 이런 게 다 스타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트가 아닌가 싶고 예. 근데 그나마 딱 하는 거는 동영상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 자기가 감동받았다 이건 이심전심으로 누가 봐도 공감할 만하겠다라는 그냥 동영상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추천해줘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을 가벼운 시작이 제일 근데 좋습니다. 막 어르신들 막 듣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막 계속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탄핵 거기는 안 됩니다. 예. 진짜 저도요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뭐 청년 단체 활동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네.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요. 네, 오히려 도용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요것도 그냥 네. 간단하게 뭐 예. 카톡 팀에게 궁금합니다. 황장수 소장님에게 확신을 가지셨으니까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지시게 됐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떤 뭐 확신이라기보다는 저희는 뭐 따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같은 간다고 경우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 진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일부러라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스타일이었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매주 일주일 그리고 뭐 여기 앉아있기 전에 밖에서 스텝으로 뭐 할 때부터 치면 지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가 돼서 이제 돼가려고 하는 시점이 오는데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할 줄은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래서 저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을 계속 하는 편이에요. 왜 나는 황장수를 지지하나 그 서포 15조를 지지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냥 대안이 없고 이게 맞다. 그리고 나중에 뭐 사적인 이렇게 뭐 소장님하고 뭐 나이 차이도 있고 친하지는 않 솔직히 사적으로 친한 사이는 절대 아니지만 나중에 뭐 사적인 의리가 있어서 그냥 한 번씩 뭐 놀러 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소장님이 뭐 기조가 바뀐다거나 그러면 저는 의리나 뭐 이런 거는 지킬 의향이 없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이라기보다는 저는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근데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시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을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이런 것도 연구하게 되고 다른 시각으로 또 사물을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바로 다음 파일로 넘어갈게요. 바로 릴레이군요. 네. 보니까 이 좀 약간 좀
찡한 사연인데 황강수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창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저는 지적장애 22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활 형편은 힘들지 않지만 저는 제가 죽고 난 후 홀로 남겨질 아들을 위해 돈이라도 남겨주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살아가기 힘든 요즘 세상에서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잠기면 한없이 우울해지곤 합니다. 장애아를 둔 엄마가 장애와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죽하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공감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제가 죽고 남겨질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진정으로 올까요? 저는 맘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조그만 희망의 말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그 장애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요양병원 중에 문제가 있는 데는 다 공영화를 하고 정말 잘하는 데는 국가가 네.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위탁을 시켜야 된다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수십만 명의 요양을 하는 중공원격인 이런 젊은이들을 채용해서 네.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설 운영을 지금처럼 저런 식의 시설 운영이 아니라 정부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들이고 이렇게 흡수를 해서 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자가 이제 만약에 다 돌아가셔서 남게 되는 네. 장애 이런 부분에는 정부가 그걸 책임지고 끝까지 이 돌보는 시스템을 이렇게 포맷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가 적은데도 온갖 장애 혜택을 받고 복지 사기가 횡행하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장애가 심한 사람한테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고 네. 장애가 덜하면서 이 복지 사기를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네, 그렇죠. 차단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저런 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다 제가 볼 때는 네. 돌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돌봄의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 하면 최소한 저런 부분에서 돌보는 사람의 자부심이 부여되지 않으면 인간적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럼 뭐 조선족 아주머니를 통해 갖고 저런 일을 시킨다고 거기에 이 자녀분이 제대로 돌봐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거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어떤 일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는 부분에 네.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걸 사연 보내신 분의 자녀 아들뿐만 아니라 아드님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치매라든지 또 뇌경색이라든지 중풍이든지 계신 분들요. 여기 있는 사람도 나중에 한 3, 40년 뒤에 다 그런 처지가 될 수 네, 그렇죠. 있어요. 당연하죠. 이제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시대가 사실상 어려워진 시대에서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국가적으로 광범위한 지금 이 공영 네. 요양 체계를 갖춰야지. 공영 국영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면 도대체 복지 비용을 어디다 씁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복지 체계가요. 돈은 돈대로 쓰면서 한마디로 복지업자들 사기꾼들한테 다 뜯기는 게 맞아요. 네.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요양 체계나 그 장애 심한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은 국가가 공영으로 대량으로 확충해서 거기에 중공무원 직격인 있는 분들을 투입해서 네. 돌봐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그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고용으로 일인으로 예. 그런 분들은 사람이 하루 종일 그분을 예. 돌보게 하고 교대로 돌보게 하고 하는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네. 거예요. 어쨌든 이게 고연령 리스크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심각한 게 고연령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출생 최저 국가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녀들이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세대 할아버지 자기 코가 석잔데. 세대가 할아버지 됐을 때가 제일 막막하죠 지금. 아우 끔찍하다. 아유, 진짜. 아 네, 집에 정상가리를 하나씩 준비해. 아우 진짜 짧고 굵게 살아야지. 조그만 희망의 말씀. 그게 안 되려면 예. 요양 체계, 복지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돼. 예. 저게 사람이 들어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저런 부분을 공영 체계로 전부 다 해서 네. 사람이 많이 투입되군요. 사실은 국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저런 네.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 민간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고
또 질라든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뭐 이런 비정규 일자리밖에 없기 어려워요. 때문에 네. 국가가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창출할수록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과감하게 이 투자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자격 제도 라이센스도 확실하게 라이센스는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네. 당연히. 그래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현재로 보면은 저기 뭐 우리 사촌 여동생도 유엔 기구에서 일하다가 지금 진주에서 아 그래요? 노인 요양원을 지금 운영합니다. 오. 삼촌 양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와. 그래서 그런 거 빼고 국가에서 이렇게 이건 약간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죠. 네. 그런데 그 말고 얘기 들어보면 그 외에 사적으로 운영하는 이 요양원 근데 보면은 굉장히 좀 부정 비리부터 어떤 케어하는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아, 예. 역시. 그것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어려워. 그거는 업자기 보이지도 때문에 않고. 변절이 근본적으로 안 되기 남자가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어차피 국가에 또 각종 비용이 예, 예. 요양급여가 맞아요.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량 고용해서 예. 시설 확보해서 끌고 와요.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뭐가 또 정부가 사야 돼요. 예, 그 또 병원들 다. 하여튼 있잖아 뭐 시장 경제가 다 이거 하면 꼭그 수구 동파들은 세상에 복지 요양을 예. 시장에 맡기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돈이 많아가 호텔식 요양하는 분들한테 알아서 자발적으로 예, 그렇죠.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회장님들 뭐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다 잘할 텐데 아우 뭔 걱정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맞습니다. 네. 예, 예. 아.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예, 네. 오늘 다 세 가지 주제가 좀 비슷한데. 아 그래요? 예. 네. 어떻게 해야 황장수가 매스미디어에 왕창 뜰 수 있을까 아이 고민되네. 멋진 심플하고 좋은데. 오늘 절대 뜰 가능성 없어요. 왜? 좌파는 위험 분자라고 누가를 욕한다고 안 띄우고 예. 숙골들은 제가 이름이 언급되는 게 제일 싫으니까 안 해요. 예. 왜 그러느냐? 보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예. 삼성이나 이재용 예. 회장님들. 분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비판하니까 내가 마치 뭐 민노총을 해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런 거는 부각 안 시키고 황장수는 위험인물이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는 앞으로 영영 종편이나 일반 공중파에 출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집회를 해도 한 줄도 안 내잖아요. 네. 우리 집회를 찍으면서 다른 이름으로 내는 게 언론이에요. 네. 지난번에도 아, 연말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예 집착하지 말고요. 우리가 세가를 모으고 아무리 이렇게 덮고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용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네. 세를 모으고 네. 이렇게 하나씩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좌우에서 이렇게 동시에 철저하게 유령 취급을 받고 있다. 그건 그만큼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기득들이. 저희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그 방송 끝나고 밥 먹으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옛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한번 그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김용균 청년이 그때 화력발전소에서 네.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 네. 문제를 갖고 죽었는데 네.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를 보수 우파가 광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다가 넌 좌파냐 하고 저는 욕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어떤 회장님들 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광장에서 외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외쳐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너 무슨 뭐 좌파처럼 세월호 파리 하는 거냐? 어딜 가든 뭐 안전사고는 다 있는 것이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눈치 빠른 놈들은 네. 기득권과 반기득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좌우를 말하는 놈은 어차피 패가 나눠지기 때문에 쉬워. 네. 근데 기득권 대 반기득권을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근데 그게 핵심이. 근데 원래 뭐 그쪽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 옹호한다고 이런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쥐뿔도 없으면서 기득권.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 어떤 얘기하는 증상입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지불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그게 무슨 증상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슨 그냥 신드롬이죠? 그게 먹히니까 그게 노예화 현상이에요. 옛날에 보면 예.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 뭐 이제 갈 때까지 가가 배가 고프면 들고 일어나지만은 예. 그것도 부르조아들이 들고 일어났고 예. 프랑스 혁명도 네. 그 백성들이 뭐 왕을 없애자고 처음부터 새서랑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 부르조아들이 처음에, 부추겼지. 예. 프랑스의 예. 부르조아들이.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탄압을 당하면서도 노예화돼 있으면서도 예. 자신들이 그 왕이 오래 살아라고 예. 노래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노예 근성이 영국의 맞습니다. 국가가 그러잖아요. 영국의 서민들 안 봐요. 그건 진짜 엄청나. 영국의 계급 사회가. 네. 엄청 힘들어. 버스 날 길이 없어 평생. 그런데도 영국의 국가는 뭐 여왕기 뭐 오래 사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롱리브 남아남아. 더 퀸이. 네, 그러니까 이 그런 거 국가 기념품 같은 거 만들면 금방 다 팔리고.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제 쓰나미가 오고 할 때면 그나마 이제 이 혁명이 저는 사실 혁명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소장님 가끔 혁명이라는 단어 사용하시는 거 보면 저도 이 혁명이 필요하고 제발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이 들어서 중국 사람들은 확실해. 배고프면 황건적 됐다가 또 홍건적 됐다가 다돼. 예. 그래가지고 뭐 왕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쳐주게요. 예. 중국이. 예. 그리고는 또 배가 부르면 민주주의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금 뭐 시진핑이가 급이 난 게 예. 배가 불러서 저지르다면 예. 평생 황제가 될 수 있는데 예. 시황제가 예.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저지다니까 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에 이렇게 분열이 될 수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들은 맹쾌해. 근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좀 못하지. 예. 종어 주면 못 가리죠. 아유. 중국 사람 배고프면 확실히 들고 일어나요. 예,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거기 좀 근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경제 전문지 보니까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배금주의 돈을 아주 아끼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은 다 아끼지만 중국인의 배금주의가 엄청난데 왜 중국이 자본주의가 된 게 약간 미스테리하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고민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이 드는 게 예. 시대가 필요하면 그때 자연스럽게 황장수가 됐건 뭐 황장수 2가 됐건 네, 분명히 바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거니까요. 미정민군이 이제 그 한강에서 한번 다이빙 한번 하면서 앞심에서 한번 당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면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또 카운셀럽에 대해서 1부, 2부 방송 나눠서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사연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